사실 여자는 참 힘들어요. 여자로서는 작품이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너무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치고 또 뭐 애가 셋이나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난 이제 작품 그만둬야 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것이 날 굴복을 못 시켜.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처참할 때 눈이 제일 밝아요. 한 번은 내가 절망적일 때인데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잎사귀 떨어졌는데 뭐가 좁쌀만한 게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내년 쌍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참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미국 한 20살쯤 된 아가씨들이 지나가다가 뭘 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년 봄을 본다 내가 그랬어. 눈이 오면 눈이 싸잖아요. 그것이 자궁이에요. 아기 보에 쌓여서 자궁에서 아기가 보호받듯이 겨울이 눈으로 덮어서 그걸 보호해요. 그 깝대기, 그 갑옷 같은 깝대기하고 겨울이 합해서 봄을 그 겨울 속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 환희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것이 저 흰 화선지예요. 종이 저거 참 무서워요. 어떤 날은 이렇게 보고 그림을 갖다가 못 건드리고 이렇게 희끗 옆으로 내가 너 뭐 좋아해서 내가 그런 줄 알아? 네가 내 원수다 이러고 흐르겨서 보고 왔다 갔다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그러는데 내 똥구멍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여기 꽂아요. 이제 정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되면 어떻게든지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저기 가운데 라비린트 저기부터 시작인데 무조건 붓에다가 먹을 찍었어요. 종이에 대면은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번지잖아요. 선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대에서 가는 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내가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의 편린이라 그러나 내 눈을 스쳐간 것이 다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줄을 이렇게 그어놓으면 여기 또 멈출 수가 없어. 멈추면 이게 멀리 번지니까 어딘지 가야 돼.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가다가 뭐 덮어놓고 그렇게 찍찍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디 가자. 이거 활같이 생겼다. 그럼 여기 또 화살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그러니까 저거 다섯 피스 다 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난 많이 끙끙거려요. 사람들 쉽게 하는데 나는 아주 많이 고통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공부 안 했어요. 도끼 가지고 광솔 하러 다녔어요. 지금 소나무 가지가 꺾어지면 거기 진입해서 기름으로 꽉 차서 비행기에다 써요. 그러니까 전쟁 물자 하러 국민학교는 그냥 그걸로 시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뭘 배워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지. 나는 10대가 없어요. 13살에 사변 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다운 책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철학서적을 하나 읽었나, 무슨 동화책이 있었나, 소설이 있었나, 역사도 막 아무것도 그런 배운 게 없어요. 교과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텅 비었어. 깡통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그냥 이게 리스마스 시험지처럼 지시 이거 뭐고 다 빨아들일 텐데 우리가 그걸 다 공짜로 다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내가 정말 통탄을 하지. 그래서 책이 많은 것이 그때 젊었을 때 못 배운 걸 채우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잖아. 내가 어디 지금 학교를 가요? 어딜 가요? 그냥 뒤져야지 뭐. 저걸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모르는 건 다 내가 스스로 메꿔야 되니까 공부를 해서. 그래서 또 가운데 피스 라비린트 미로라고 하는 거 그거는 또 천문학 책을 받고 또 별자리표를 다 받고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질을 다 처음에 거는 조개 껍질을 받고
시퀀스 오브 피보나치라는 이태리 수학자의 시퀀스를 그 수열을 내가 수학 교과서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법칙대로 한 것이 그 나선형의 그림이 있어요. 맨 첫째 피스가. 그렇게 해서 한 장 한 장이 스터디예요. 어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그리면 뭐 종이에다 이렇게 앞에 서면 뭐가 인스피레이션이 떠올라서 막 거기다 부지 가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은 좋은 빗을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게 내가 크리에이트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지식을 내 걸로 소화를 하고 나서야 작품이 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한 작품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급제를 했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은 그냥 평생 붓하고 벼룩하고 하니까 집안에 붓하고 벼룩가 늘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고 뭐 가다가 이렇게 귀찮으면 종이 벼룩을 발로 이렇게 해버리고 가고 이랬는데 어린 시절에 경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주가 주는 그 거의 체면에 가까워요. 경주는 고적을 밟지 않고는 어디 한 발짝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고적 속에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뜰이같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집안 분위기하고 그 문기라고 흔히 말하는 문기하고 환경에서 주는 내 역사의 DNA하고가 이미 내 속에 꽉 채워진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렸을 때 몰랐죠 그걸. 그래서 이제 미술대학 가는 거는 뭐 생각해 볼 여지도 없었죠. 그냥 당연히 거기 가는 거고. 유화를 그린다고 미술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건 내 거 우리 게 아니다. 오일 페인팅이 내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어려서 본 그 부신이 먹이니 그거 다 합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양화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동양화과에 그때 뭘 했냐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애들이 다 사진 찍어서 그거 확대 크게 해서 치마 입은 여인상 이렇게 그리고 돌아오고 있는데 내 생각에 그건 아니야. 사진 찍어서 그거 하려면 기계가 다 해도 되는데 그걸 사진기가 해도 실컷 되는데 왜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화과도 못 가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모든 서양 미술의 모든 장르의 서양 미술의 자양분을 내가 흡수를 해서 동양 미술을 위한 걸음으로 쓰리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로서는 참 원대한 포부를 가졌죠. 그렇게 해서 생전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조소과로 내가 과를 옮겼어요. 그때 생각에 모든 거는 다 릴레이트가 돼 있어. 이게 동양화라고 해서 동양화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는 정말 좋은 작품은 할 수 없어요. 서양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모든 걸 포괄적으로 옛날에 학문이 철학에 다 속해 있었잖아요. 도루 철학의 개념으로 모든 거가 릴레이트 돼 있다는 거를 감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트도 마찬가지고 아트야말로 종합적인 생각이 없으면 작품 하나가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3학년 때 조각으로 북전에 특선을 했어요. 학생 때 3학년 때 특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조각을 계속 하는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뭐 또 몇 년 미술 선생을 몇 년 하다가 남편이 있는 월남회를 또 갔다고요. 68년에 내가 월남에 도착해서 72년에 미국 오는 길에 파리를 잠깐 들렀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응록 씨라는 화가가 거기 있었어요.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응록 씨 주소를 물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짜고짜 날 붓을 주면서 고추 이렇게 깬 고추 말린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턱 넣으면서 이 붓으로 이걸 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난 한 번도 동양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고서는 그냥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날 붙잡으려고 그러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라시면서 그때 한 얘기가 성경의 말을 하셨어요. 네가 재주를 무척 타고난 사람인데 그거는 네가 만들어서 가진 네게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어디서부터 받은 거니까 그것이 네 건 줄 알면은 네가 오해다. 갈고 닦아서 빛내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경 이렇게 해서 그대는 나쁜 사람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 대 반 다 얻어맞았죠.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제 대학교 가서 과를 옮기면서 고민한 것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였어요. 돈이 달달 긁으니까 100불이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100불을 남편한테 주고 비행기 표는 처음부터 끊어놨으니까 미국 오는 걸. 동전까지 다 털어서 주고 남편이 그걸 가지고 미국 오고 나는 그때부터 이제 아들하고 스테이한 거예요. 중국 미술학교 그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중앙미술학원이라고. 거길 내가 가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내가 쭉 동양화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윤호 선생님한테도 또 배우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어. 내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85년에 수속을 시작해서 86년 가을 학기에 내가 북경에 가게 된 거예요. 또 학교 가서 또 선생이 기가 막혀서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하도 말을 모르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2달만 시험을 해라. 2달만 테스트를 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내가 학비 안 돌려받고 도로 내가 자퇴를 하겠다. 그래갖고 그 2달 동안을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내가 글씨는 읽는다는 걸 알고서는 선생님들이 저기 장강유협에 장강 삼협이라고 있어요. 장강 긴데 그 계림도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스케치를 하면서 가는데 배에서는 선생님이 다 썼어요 종이에다가 나 하나를 위해서. 말로 해도 되는데 내가 쓰면 내가 금방 글자를 보면 다 알아채니까. 그래서 그 쓴 노트도 어디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해서 2달을 지냈는데 쫓아내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무사히 학업을 마쳤어요. 한문 조금 읽는 덕분에. 그 산수학과 과장이 너 그러면 중국말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라 그래서 뭐 아이니 그랬다니까. 학과장 보고 I love you 그랬어요. 남편이 91년에 서울에서 돌아가셨어요. 서울에 여행 갔다가 피를 토하고서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내가 1년 동안 병간호를 했어요.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으면서 병간호를 하면서 남편이 자면은 밤에 이거를 들고 이 재료를 들고 나가서 병실 앞에 가서 쓰기 시작했어요. 병실 앞에 복도 희미한 등에다가. 그래서 간호사들이 나를 다 알아요. 그리고 남편 죽고 나니까 이거를 책으로 낼 생각을 확실히 한 거예요. 그게 고생으로 생각이 안 돼요. 하나도 고생이 아니고 그런가 보다. 또 하나 넘어가고 또 하나 넘어가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포지티브해요. 생각이.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안 하세요. 근데 돈은 별로 없었지만은 음악 했죠. 만도린 해서 오케스트라 멤버였었죠. 그리고 손님이 집에 끊일 날이 없는데 손님이 오면은 아버지가 사랑방에 이렇게 있다가 숨을 갑자기 안 쉬어. 가만히 있으면 친구가 이렇게 숨을 안 쉬거든. 뭐 영규 친구들이 놀라서 막 깨우고 그러면 나중에 팍 웃으면서 일어나고. 아버지라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사실은 우리 큰오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군에 길에 나갔다 국군에 끌려갔어요. 6.25 때. 작은 오빠는 인민군에 끌려갔어요. 149 때 피난을 가는데 오빠하고 나하고 어머니가 동생 니아까지 끌고 가고 아버지는 왜 없었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집에 있었어요. 2 아들 중에 누군가 올까 봐.
중공군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내려와가지고 내 동생이 차에 싣지도 못하고 거의 폐렴으로 다 이제 죽어가는 애가 돼서 우리가 끌고 니아까 끌고 갔는데 동생이 길에서 죽었어요. 비난 가다가. 겨울이니까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땅만 팠던 것 같아요. 나하고 오빠하고 또 우리 집에 그 일 거들어주는 애하고 어머니하고 넷이서 그거를 팠는데 거기다가 그냥 길섭에 묻었어요. 내가 느낀 것은 전쟁이 절대로 정의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전쟁도 그 나라나 그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의 뭐 정의를 위해서 전쟁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생활하고 유리된 아트는 그건 나는 아트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아트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그날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집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게 확대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김일성 사망한 날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날 그리다가 이제 그날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정보를 다 집어넣어요. 어디 다니면서 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그 풍금 피아노 하는 사람의 발까지 그리니까 코도 꼬인 것도 그리고 그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콜렉트하는 거는 뭐든지 다 그려요. 그것이 모여서 작품이 돼요. 옛날 그림도 없고 새 그림이 없어요. 그날 언제든지 생활은 희열에 나올 뿐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이 반드시 이 순간에 살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고. 아까도 오다가 조금 내가 늦은 것이 오다가 우리 아파트 모퉁이에 무슨 철사 같은 거 무슨 이렇게 엉켜서 구멍이 뿡뿡 뚫어졌는데 아주 재밌는 그 금속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거 내가 뭘 하려고 집에 놓고 오느라고 집에 갖다 놓고 오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내가 긴 머리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한 20년째 모아요. 이렇게 머리 빗으면 이렇게 뭉태기로 나오니까. 왜 모아요? 그거 작품하려고. 왜 그러냐면 밑에 머리는 까매요. 그 위에는 점점 휘어져요. 그것으로 작품하면 그것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그런 게 다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작품한다는 이 아티스트가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나 기계들이 좋아서 다 아티스트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아티스트의 지위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싶어요. 작가라 소리를 내가 듣고 싶지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크게 하는 사람 작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누구나 자기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건 있다고. 그것이 세상에 이게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가치하고 상관없는 짓을 할 때는 그게 아티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아티스트 하면은 그 사람 화가래. 그러면 뭔가 머리라도 기르고 뭐 이상한 짓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지만은 요새는 아티스트 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티스트의 평준화. 그게 참 편해요, 나는. 작가 최일단 이건 내가 다 참 싫어한다고요. 겨울에 하얀 눈송이가 와 있는데 저 감나무에 크지도 않아. 찌글찌글한 감이 홍시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거는 따도 뭐 돈도 안 되고 뭐 그것도 홍시도 뭐 튼튼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그냥 냅둬둔 건데 그거를 까치밥이라고 하잖아요. 까치가 먹다가 씨를 그걸 지가 삼키면 어디 가서 똥을 누잖아. 그럼 까치밥이야말로 정말 감의 역할을 전파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요새 내가 30년을 미국 한국학교를 가서 애들을 붓글씨하고 그 그림을 가르치다가 안 갔다가 9월에 다시 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까치밥 역할을 할 때가 됐구나. 이게 다시 말하면 갈 때가 다 됐구나 그 얘기지. 까치밥을 역할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기쁘게 한국학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라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사변 때문에 무식한 게 억울한 거. 그 억울함을 위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지식에 갈급한 거. 늘 이게 목이 말라요. 누구지? 파는 목마름으로 김지한가? 예. 그런데 그것처럼 그렇게 내가
목마른 것이 아마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을 거고 채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 희망입니다. 인터뷰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